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시험의 첫 번째 과목의 첫 번째 영역, 그러니까 사회복지 기초 과목의 첫 번째 영역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이제 완전 개편이 돼 갖고 나왔는데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교재 내용, 그다음에 제 강의에 잘 집중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을 제가 감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챕터를 보니까 인간행동 발달과 사회복지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는 뭘 볼 거냐면은 지금부터 발달이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공부를 해 볼 겁니다. 발달. 자, 발달이라는 게 뭐죠? 점점점 무엇인가가 되어간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머릿속에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우리 실천의 유일한 대상은 뭐죠? 예, 인간입니다. 인간. 그렇죠. 사회복지 실천하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서 실천의 유일한 대상,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주체라고 본다면 우리의 객체는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인간이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시간의 지나감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그것을 이제 시험에서는 종적 변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종적 변화. 그러니까 종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종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자꾸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죠. 예, 저도 덩치가 이만하지만은 이전에는 조그만 아기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변화가 돼서 이런 중년의 나이까지 왔고,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저 또 노년이 되고, 또 인간의 마지막 우리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발달 단계의 이제 종착점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되겠죠. 자, 이런 일련의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달. 그러니까 발달은 종적 변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자, 사회복지사는 이 인간 발달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접하는 대상인 인간, 우리의 유일한 실천의 대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뭘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발달을 중점적으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발달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인간의 성격, 사람 성격, 성격이 어떻게 발달되어지느냐. 우리가 이걸 성격 발달 이론이라고도 하고 또 그냥 성격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성격 이론 가운데서 과정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우리 사회복지 실천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성격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 성격이 점점 변화되어진다. 발달은 변화라 그랬죠. 변화되어진다. 왜 그럴까? 왜 변화되어질까? 자,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격이 변화되어진다. 뭐가? 성격이 변화, 즉 성격이 발달되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성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떤 외적 자극 요인이 탁 들어왔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대해서 퉁 하고 다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 자극이 있고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그런데 어떤 자극에 대해서 사람마다 보이는 행동의 유형이나 모습들이 다 각각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의 꿀밤을 한 대 탁 때리면 어떤 사람은 왜 때려! 이러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한 방 쿡 때려도 한 대 더 때려라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각각의 행동들이 전부 다 틀리다.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걸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뭐가 다르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어떻게 다른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의 다른 행동, 사람마다 달리 보이는 그 행동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격에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개별화되어져 있는 각자의 성격에 근거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이 성격 이론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큰 부류로 정신 역동 이론가들이라고 하는 학자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뭐 대표적인 학자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그러니까 정신 역동 이론 체계라고 하는 큰 틀 안에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 그다음에 융의 분석 심리 이론, 이렇게 큰 네 가지 이론 체계를 공부할 거고, 이제 두 번째가 행동주의 이론, 이게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등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지 이론을 하나 더 공부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이런 것들 또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본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큰 체제 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그다음에 로저스의 우리 인본주의 이론 안에서도 불려지는 그 현상학적 이론이라는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이론가들은 전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 성격은 사람의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이 성격이라는 것은 어떻다? 각자의 무엇인가가 원인이 되어서 이런 각자의 다른 성격을 만들었어라고 학자별로 주장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 일치되는 지점도 있지만, 즉 공통점도 있지만 전혀 상이한, 즉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것들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성격 이론에서는 우리는 뭘 공부할 것이다? 왜 다른 행동을 할까 인간은? 그때 그 다른 행동을 하는 원인이 되는 그 성격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걸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성격 이론이다. 성격 이론은 이렇게 큰 틀, 정신 역동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 체계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로 우리 뭘 공부하실 거냐면은 발달의 과정에 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인간 발달의 일반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신체적.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아기로 태어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 몸무게와 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골격 구조가 생기고 장기 구조들이 어떻게 세분화되어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운동 능력도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발달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신체적 발달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나 또는 정서 또는 심리,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발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그렇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역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역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체나 또는 심리, 인지 쪽이나 또는 이런 환경 쪽에서의 발달, 변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달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람은 태어나서 태아기부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격 이론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발달 과정 이론은 그래요. 발달 과정 이론은 성격 이론이 인간 행동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가, 즉 각자의 인간 행동의 다름의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발달 과정 이론 또는 발달 이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인간 발달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태아기가 됐어? 그럼 태아기 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앙앙하고 웁니다. 그렇죠? 말하고 태어나는 아이 없어요. 옹알옹알 영아기가 됐을 때 옹알이를 하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인지 능력이 발달해서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글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글도 읽어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공통적으로 거치는 삶의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거치는 삶의 프로세스 과정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기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 과정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것이 이제 체계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 자, 이제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이런 성격 발달이나 또는 이런 발달 과정 중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를 찾아라.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유전이고 두 번째가 환경이에요.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라고 하는 이 두 요소가 인간 발달에 동시에 같이 중요하게 영향을 주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자, 우리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정말 관심 갖고 또한 정말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뭘까? 유전보다는 환경 쪽이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의사도 아니고 또 유전학자, 생물학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인간의 유전적인 부분에 개입해 갖고 그걸 바꿔놓고 이런 능력은 우리한테 없죠. 그렇죠. 무슨 DNA를 바꾸고 RNA를 바꾸고 이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한 사람의 환경 안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그렇죠. 그 사람의 체제 안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놓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이 긍정적 또는 기능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그게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인간이 속해 있는 환경 체계의 중요성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 체계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체계론에서는 다시 뭐라고? 환경의 중요성, 환경 안에 존재하는 한 인간, 즉 상황 속에서의 인간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체계론이다.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크게 세 덩어리, 성격 이론, 발달 과정 이론, 그다음에 체계론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뭐라고? 이 발달이라는 것. 여러분 정리해 두십시다. 자, 우리 교재를 봅시다. 발달의 개념, 발달의 의미. 발달은 일생에 걸쳐서 밑줄 긋습니다. 일생,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일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시험 문제 나오냐 하면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게 일생이에요. 출생에서 즉 태어나가지고 어디까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 이것을 뭘로 보고 있다? 일생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순간도 끊임없이 뭐하고 있는 것이다?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 발달도 있는 것이고 또 발달 과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삶의 각각의 프로세스 과정에 맞춰서 발달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체계적 변화다. 시험 문제에 나왔죠. 발달 첫 번째 점진적 성격이에요. 발달의 성격. 두 번째 체계적 변화예요. 여러분 체계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틀과 모양을 가지고서 어떤 틀과 모양을 갖고서 계획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화되어진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뒤에 가시면 점성 원리라는 걸 공부할 텐데 일종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우리가 발달되어질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태어나요. 우리 안에 있는 유전적 요인들이 너는 태어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영아가 되고 이 시기가 되면 아동이 되고 점점 발달해서 어느 시점이 됐었을 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사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점성 원리라고 얘기하고 그 점성 원리처럼 이렇게 근거해서
근거해서 어떤 틀을 갖고서 발달되어진다. 그걸 체계적 발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발달의 속성 다시 한번 점진적이다. 그 다음에 체계적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 이게 발달의 영역,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전체적인 변화다. 그러니까 전체적이라는 말은 신체적인 변화도 있는 거고 심리적인 변화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 변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린 발달이라고 하더라. 자, 발달 유사 개념. 이게 보통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요 근래 들어서 2번 등장을 했는데 발달의 유사 개념 또는 발달의 하위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3가지가 있는데 성장, 성숙, 그리고 학습이 있어요. 자, 성장이라는 거, 이건 주로 발달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 신체적인 발달, 사람 몸이 점점 커지는 것. 자, 중요해요. 우리 발달은 일반적인 발달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봐요. 보통 어느 시기가 됐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몸에 있는 근육도 증가를 해요. 이걸 보통 상승적 발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 청년기가 끝나고 이제 중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의 인지 능력도 기억 능력도 감소를 하고 몸의 체중의 변화도 있고 근골격에 있는 근육량도 빠져나가고 그렇죠.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늙어진단 말이에요. 노쇠해져 가죠. 이해가 되시죠? 평생 영원히 팔팔하고 영원히 기능적인 그런 신체나 심리나 또는 사회적 환경을 우리가 갖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어느 시점이 됐었을 때 쭉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래? 하강적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똑같은 말이 퇴행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중요한 거야.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일생의 기간 동안에 이 상승적인 부분과 하강적인 부분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은 상승적인 것, 좋아지는 것도 발달이지만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것도 발달이라고 보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하강적 발달, 퇴행적 발달은 보지 않고 뭐다? 상승적, 좋아지는 발달만을 놓고 성장, 그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얘는 신체적 발달 부분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의 몸이 등치가 커지고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골격이 단단해지고 근육이 많아지는 거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청년기 때쯤까지, 즉 중년기에 접어들 때까지 어떻다?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라. 그래서 양적 발달, 즉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상승적 양적 발달을 성장이라고 한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신체 크기 증대, 근력의 증가, 인지의 확장 등과 같은 양적 확대, 즉 바로 뭐죠? 상승적 발달만을 의미하더라. 뭐가? 성장이. 그러니까 하강적 발달에서는 성장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는다. 자, 특히 신체적 부분에 국한돼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성숙이라는 건 뭐냐? 성숙. 자,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 신체적인 상승적 양적 발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인간이 있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DNA라고 하는 유전자 지도를, 유전자 형태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시민이라고 불려지는 그 DNA 인자들이 각각 어떻게 여러 가지 조합을 이루고 있어서 그걸 갖고 각각의 다른 인간으로서의 나만의 유전자 지도 또는 유전자 형태를 갖고 태어납니다. 자, 그것이 일정 시기가 되면 발현이 돼요. 그렇죠. 보통 공통적인 발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청소년기가 되어졌을 때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2차 성징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남자애들은 점점 남자애들처럼 되어지고 여자애들은 점점점 여자애들처럼 되어져 가요. 그렇죠. 또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후반, 즉 중년기 때에 뭐예요? 폐경이라고 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때 얼굴에 홍조 현상도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다양한 뭐 이제 이 신체적인 변화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데, 그것들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이 유전적인 요소가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발현되어 가지고 현상으로 우리 몸에 드러나는 거죠. 즉 어떤 유전적 요소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 몸의 발달, 즉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하더라.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숙하면 유전인자 생각하셔야 돼요. 경험이나 훈련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내적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출현되는 심적 변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변화, 뭐 지금 얘기 드렸던 청소년기의 2차 성징기, 여성들의 폐경기. 내가 폐경이 되고 싶어서 폐경되는 거 아닙니다. 일정 시점이 됐었을 때 폐경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그렇게 나를 만든 거예요. 청소년기 2차 성징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보통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 부분에 있어서 성숙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더라. 자,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 한 인간이 있었을 때 이 인간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예요.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나 또는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던 애가 더하기를 배우고 빼기를 배우고 곱하기를 배우고 한글을 배워요. 학습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 학습의 전제 조건은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인지적 또는 심리적 능력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죠. 여러분들도 지금 저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뭐 하고 계신 거죠? 학습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 체계를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지와 심적 부분에 있어서의 영역이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훈련 과정, 자, 훈련 옆에 경험이라고도 하나 써놓으세요. 행동이 변화되어진다. 특수한 경험, 여기 나왔네요. 훈련 또는 연습과 같은 외부 자극이나 조건, 즉 환경적 요소, 즉 이 학습은 반드시 어떻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앞에서 우리가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유전과 환경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성장 같은 경우에는 유전과 환경 두 가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가 키가 크고 아빠 키가 크면 아이도 키가 크죠. 그렇죠. 엄마 아빠 키가 작으면 아이가 키가 작을 가능성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시가 돼서 제대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줘야 아이가 성장 제대로 하겠죠. 그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것은 바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환경적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뭐죠? 유전적인 요인에만 근거해야 한 발달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학습이라는 건 뭐죠? 이것도 전적으로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 즉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배울 수가 또는 이 배움을 통해서 이런 지적 인지적 능력이 확장되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잘 구분해 주십시오. 성장, 성숙, 학습. 시험에 요 근래 10회 11회 연속해서 나왔고요. 요새 뜸합니다. 그런데 나와야 될 거예요. 조만간 나올 겁니다. 시험에. 자, 인간 발달의 관점. 이게 일종의 인간 발달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 발달은 전생에 걸쳐 나타나는 질서 정연하고 연속적 과정. 자, 그 앞에서 속성 두 가지 배웠죠. 점진적이다, 체계적이다. 그 다음 뭐지? 연속적이다.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십시오. 자, 상승적, 퇴행적 다 포함되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뭐다? 성장은 상승적 발달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는 용어다라. 그거 기억해 두시고. 양적, 질적, 내적, 외적 변화 다 포함한다. 여러분, 양적 변화라는 거 언제 들어봤어요? 성장 얘기하면서 들어봤죠. 근육의 양이 늘어나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키가 커지고 이게 양적 변화입니다. 자, 질적 변화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는 용어일까요? 이런 심리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질이 좋아졌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능력이 이전에는 더하기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젠 곱하기도 할 수 있다. 질이 좋아진 거죠. 질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양적, 질적, 내적인 것, 즉 내 안에 있는 것, 즉 심지적, 인지적인 것, 그 다음 외적인 것, 내 신체에 이런 변화를 모두 다 포함하더라. 자, 환경 속의 인간, 우리 뒤에 가서 체계 이론 공부하실 텐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 그 환경 속의 인간,
인간은 환경과 떨어져 살 수 없고 환경 역시도 인간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발달되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일단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유전도 발달에 영향 미치고 앞에 성수 공부했었었죠. 인간 행동 양식의 체계적인 맥락 안에서 분석되어져야 되고 뭐 상식적인 얘기고요. 자, 나머지 보시고요. 인간 발달의 기본 전제,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이해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발달은 모체 내에 수태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간까지, 그러니까 인생 전 과정에 관한 얘기라는 얘기 했죠. 지금 발달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 인간의 삶은 시간에 따라 진행되면서 지속성과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연속적, 지속적, 우리 계속 공부했죠. 그리고 변화라는 말이 발달이라고 하는 용어라고 똑같은 뜻이라는 것도 공부했었어요. 인간의 발달 행동, 그에 관련한 상황,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분석돼야 되고,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인간이 있었을 때 인간의 바깥에 있는 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다른 인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다른 인간은 저입니다. 저하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온라인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맺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적, 그러니까 심리적, 그러니까 이 학습이라고 하는 발달 유사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지적, 심적 부분의 영역이 늘어나는 거죠. 질적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끊임없이 시험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발달에는 유전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유전과 환경 둘 다 중요하다. 생애 주기의 연령 구분은 국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생애 주기 아까 전에 발달 과정 이론 얘기하면서 태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태아기 다음에 영아기가 있는데 영아기를 몇 살로 볼 것이냐, 아동기를 몇 살에서 몇 살까지로 볼 것이냐, 그렇죠. 이거는 학자마다 또는 국가마다 또는 문화마다 다 좀 틀리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인간 발달의 원리 등장합니다. 자,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어요. 이번 10회 시험에도 등장을 했었었죠. 꼭 시험에 나온다, 그냥. 자, 인간 발달의 원리는 꼭 시험에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한번 보세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인간 발달에는 뭐가 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이게 시험에 16회까지 계속 나오다가 17회 때 한 번 쉬었어요. 18회 때 나올 거예요. 자, 이 순서와 방향성을 묻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자, 어떻게 되냐?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그 다음에 부분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자, 중요해요, 여러분. 상부에서 하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뭐만 있어요? 사람 몸의 상부가 뭐죠? 머리, 두부입니다. 두부. 머리 두자를 쓰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머리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아기 때 한 2살 때까지는 이 머리 크기가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8등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몸매 형태가 8등신인데 이 머리 크기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가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부에서 하부로란 얘기는 뭐냐면은 발달에 있어서 가장 맨 위에 있는 이 머리가 제일 크게 태어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부 쪽, 그러니까 다리가 길어지고 팔이 길어지고, 그렇죠. 이 골반부터 시작해서 이 다리 길이가 몸에서 차지하는 전체 용적이 점점 길어지고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중심에서 말초는 사람이 태어나죠.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뭘 해야 되지? 숨을 쉬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죠.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것이 전부 어디 있죠? 내장 기관으로 우리 몸 가운데 붙어 있죠. 이 폐에 심장을 갖고 숨을 쉬고요. 그다음에 뭐죠? 이
이 장이나 또 위, 그렇죠. 뭐 소장 이런 것도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몸의 중심인데 이 바디, 이 몸이 중심인데 이 중심 부위를 갖고 태어나되 이 아이는 말초 부위인 이 손과 다리와 팔과 이 손은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뭐 물건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고 그냥 버둥버둥 거리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중심 부위 발달도 이루어지지만 끊임없이 이 말초 부위, 팔과 다리와 이 손가락, 그렇죠? 이 손가락의 마디마디의 발달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세밀하게 발달되어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에서 말초로 시험에 나올 때 이걸 뒤집어서 나와요. 말초에서 중심으로 이거 맞냐 틀리냐.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애가 태어나면은 할 수 있는 게 뭐죠? 버둥버둥 거리다가 지 몸 전체를 떼굴떼굴 굴리고 다니는 것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자, 특수 운동이라는 것은 이 말초 부분들,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이 세밀해지고 정확해지면서 나중에는 물건을 잡을 수도 있고 연필을 잡고 무엇인가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해가 되죠? 이걸 특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밀하면서도 정교한 운동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발달은 이렇게 세 가지.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이라고 하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갖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 연속적이다. 전생에 걸쳐서 발달한다. 앞에서 공부했죠. 자, 유전과 환경 둘 다 중요하다 했습니다. 개인차 존재한다. 보면은 발달은 사람이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다 같이 일정 프로세서로 발달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개인차는 있다. 어떤 사람은 발달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달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지속되고 누적되므로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만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해서 사람마다 뭐한다 속도나 진행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소리냐면은 같은 애들인데도 보면은 같은 뭐 3살짜리인데도 보면 어떤 애는 등치가 크고요. 어떤 애는 조그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한 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체적 발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이건 좀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점성원리. 이거는 우리가 에릭슨을 얘기하면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아까 전에도 잠깐 유전적 기초화 얘기하면서 점성원리 얘기했었었죠. 체계적 발달. 그래서 점성원리는 그냥 점진적으로 이룰 성자입니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의미로 되어져 있는데 그 기본적인 베이스, 바탕 안에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에릭슨 하면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발달은 기존의 기초 위에서 다음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점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발달에 있어서 최적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키는 언제 커야 돼요? 청소년기 때 커야 됩니다. 그렇죠? 청소년기 때. 이때 키 안 크면은 나중에 키 크는 것이 힘들죠. 그렇죠. 그게 청소년기 때 잘 먹어야 돼요, 애들이. 이게 사람한테 급등 성장기가 2번 있는데 그 첫 번째 급등 성장기가 영아기예요. 영아기. 보통 0에서 2세가 되는 이 영아기 때 자기가 태어났던 몸무게의 보통 6배까지 몸무게가 불어나죠. 등치가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생의 성장 급등기가 있는데 그것이 청소년기죠. 청소년기. 그때 키가 뭐 1년에 막 10cm, 20cm씩 커짐으로써 아이들이 성장통이라는 걸 또 경험을 하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때 여러분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크리티컬 피어리어드, 즉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건 보면은 있다는 얘기는 적기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적합한 시기라는 얘기라는 뜻으로도 이걸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발달에는 그 발달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 공부할 때도 때가 있다. 인지적 발달 또는 심리적 발달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이후에 공부하는 거 여러분 해보시니까 되게 힘들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체 및 심리 발달에는 발달이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가장 적절한 시기, 즉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인간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서 고마워요, 여러분.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주십시오. 제 강의 안에 합격이 있어요. 쫓아와 주시면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